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년을 바친 경찰 제복이 왜 저를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술미의 칼날.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직업의 칼날이 나를 향해 돌아온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을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칼날에 베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운명이 준 칼을 잘못 휘둘렀던 한 중년 남자의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상담사가 만났던 이분, 40대 중반의 김민호 씨. 겉보기에는 참 후덕하고 푸근한 인상이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 멈춘 시계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는 상담 당시에 별다른 직업 없이 방황 중이었죠. 그런데 그의 과거가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년을 바친 경찰 제복이 왜 저를 배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한 면도 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과 정의의 칼에 자신이 베인 셈이었죠. 그런데 상담사가 그의 사주를 열어보니 이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축술미 사명살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정밀하며 때로는 잔인한 기운이 박혀 있었습니다. 축술미 이살이 바로 그 사건의 씨앗이었습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사주 보신 적 있으시죠? 상담사의 질문에 김민호 씨는 깜짝 놀라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분이 당신은 사명살이 강해서 일반 직장 생활은 안 된다. 반드시 법, 징벌, 권력의 기운을 써야 한다. 경찰이 딱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운명처럼 믿었거든요. 그를 경찰의 길로 이끈 사명살이 10년 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운명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축술미 사명살은 칼이나 징벌의 기운을 다루는 직업에는 매우 좋지만 그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주에 안 좋은 운이 겹칠 때는 그 칼날이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남을 심판하던 칼이 결국 그를 비리와 불명예로 징벌한 것이죠. 그는 운명의 칼을 잡았지만 그 칼의 진정한 사용법을 몰랐던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제 팔자가 저를 감옥에 가둔 거네요. 이제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요? 그의 절규의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칼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축술미는 사람을 벌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에게 숙련된 기술과 정밀함을 제공하는 장인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호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사주에 의해 결정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주를 안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칼날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상담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김민호 씨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의 축술미는 형살이 맞습니다. 고통과 징벌의 기운이죠. 하지만 축술미는 동시에 토의 기운이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숙련된 기술, 장인의 정신, 인내와 반복을 상징합니다. 징벌, 기술,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민호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경찰 시절을 되돌아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경찰로서 법과 징벌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축술미는 그 칼을 휘두르는 기술과 정밀함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그저 칼의 용도 중 하나였을 뿐 당신의 사주가 요구하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찰직에서 불명예 퇴직하며 무너진 이유는
그의 형살이 징벌 대신 불명예로 발현되어 자신의 명예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 기운을 긍정적으로 써야 했습니다. 제가 저주받은 칼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칼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칼은 아직 필요합니다. 단지 그 칼을 사람을 벌하는 데 쓰는 대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활인의 기술로 써야 합니다. 당신의 축술미는 정밀함과 숙련을 요구하는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상담사는 곧바로 그의 사주를 통변하며 몇 가지 업상을 제시했습니다. 수술용 칼을 쓰는 외과의사, 정교한 도구를 쓰는 시계기술자, 그리고 고기를 다루는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이라니요? 제가요? 법을 다루던 사람이 고기나 썬다고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담사도 알았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전직 경찰에게 정육점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단호했습니다. 정육 기술이야말로 축술미가 가진 정밀한 칼의 기술과 생명체를 다루는 숙련성을 완벽하게 쓰는 업상대체입니다. 게다가 축술미는 토가 강해 손맛, 묵묵함, 인내가 필요한 일에 탁월합니다. 묻지 말고 일단 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운명을 저주하던 그가 가장 천대받는 일처럼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운명의 칼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전직 경찰에게 정육점 아르바이트는 자존심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의 퍼즐 조각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김민호 씨는 마지못해 집 근처 정육점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 자체가 낯설었고 경찰 제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이던 자신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에게 계속 조언했습니다. 경찰 시절의 자존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축술미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쓰여야 합니다. 칼을 잡는 순간 당신은 장인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고기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외과의사 같더군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묵묵히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시절 비리 사건의 압박감으로 인해 죄책감과 불안으로 떨리던 그의 손이 고기를 해체하는 칼을 잡았을 때는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해진 겁니다. 축의 끈기, 술의 숙련, 미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정육기술이야말로 그의 사명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칼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경찰 시절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고기를 정밀하게 발골할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 수갑을 채울 때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축술미 사명살이 가진 고통과 징벌의 에너지가 생명체의 고기를 다루어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활인의 기술로 긍정적인 업상 대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정육점 사장님도 그의 솜씨와 묵묵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달리 그는 고기 부위별 특징을 외우고 해체하는 기술 연마에 마치 수사관처럼 집착했습니다. 그가 평생 저주했던 형살의 칼이 비로소 돈을 버는 기술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저 사람이 다듬어준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징벌의 칼이 최고의 정육 기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명예는 가장 날카로운 칼 끝에서 부활합니다.
축술미 삼형살이 드디어 징벌 대신 기술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준비하죠. 정육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김민호 씨가 정육점에서 일한 지 2년. 그의 칼솜씨는 이미 동네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원하는 고기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고 뼈와 살을 분리할 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경찰하시던 분이 왜 여기 계시냐? 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김민호 씨는 이제 그 말에 으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정직한 명예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에 새로 나온 특수 부위 해체 매뉴얼을 다 외웠습니다. 이대로 하면 폐기율을 5%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김군, 자네 정말 대단해. 나도 30년 했지만 자네처럼 고기에 미쳐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마치 고기를 예술품처럼 다루더군. 정육점 사장님은 그의 기술과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사장님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결심하며 김민호 씨에게 운명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군, 나 이제 이 가게 접으려고 해. 자네만큼 이 가게를 잘 이끌 사람은 없어. 자네가 이 가게를 인수하게. 김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비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에게 정직한 사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사주 상담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리로 잃었던 명예를 정당한 기술 축술미로 다시 쌓을 기회입니다. 그는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어렵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정육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소유를 얻었습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잃었지만 사업가라는 새로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축술미 삼형살은 더 이상 자신을 징벌하는 기운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재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육 기술자를 넘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지역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의 기운을 완벽하게 업상대체하여 불명예를 명예로, 고통을 성공으로 바꾼 김민호 사장님. 그는 이제 경찰 시절보다 훨씬 더 빛나는 눈빛으로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인생 통변이 여러분의 운명에도 답을 줄 것입니다. 몇 년 후 김민호 사장은 번듯한 양복 차림으로 상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경찰 시절의 불안함과 퇴직 후의 자괴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묵직한 자부심이 감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축술미의 칼은 사람을 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을 대접하는 기술이었더군요. 경찰 시절에는 칼을 썼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칼을 쓸수록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할인이라는 거겠죠? 그의 말은 완벽한 인생 통변이었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의 기운은 그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가장 정직하고 정밀한 기술로 쓰라고 압박했던 겁니다. 그는 경찰 시절 잃었던 명예와 안정을 정육기술자라는 숙련된 장인의 업을 통해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의 토의 기운이 묵묵한 성실함을 제공했고 그의 삼형살이 최고의 칼솜씨를 선사한 것입니다. 제가 왜 진작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운명의 칼날이 이렇게 제 삶을 바꾸는 황금 열쇠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경찰 그만두고 방황하던 몇 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그 방황도 운명의 일부였습니다. 그 고통과 비참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칼날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당신의 축술미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정직하게 그 칼을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축술미 사명사를 가진 김민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운명적인 고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주에 박힌 나쁜 살이나 강한 기운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쓰라고 요구하는 운명의 주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운명의 칼이 혹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술미 사명살처럼 말해요. 당신의 사주도 직업을 바꾸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준 그 칼날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제 사주라는 설계도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볼 때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최고의 기술로 바꾸고 싶다면 사주 상담사 장세진을 찾아주십시오. 운명은 당신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